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러포엄의 핵심인 프로바이더와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AWS 인프라를 자신있게 테러포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프로바이더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AWS 프로바이더를 실제로 설정해봅니다. 그 다음 리소스 블록을 정의하는 방법과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봅니다. 또한 리소스 간 속성을 참조하는 방법, 암시적 유존성과 명시적 유존성의 차이, 디펜즈 존 활용법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프로바이더 구성과 실전 프로젝트 구조까지 다루겠습니다. 프로바이더란 무엇일까요? 테러포엄 그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본체만 있는 것과 같죠. 실제로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은행 앱이 필요하고 쇼핑을 하려면 쇼핑 앱이 필요합니다. 프로바이더가 바로 이 앱의 역할을 합니다. AWS 리소스를 관리하려면 AWS 프로바이더가, 예저를 사용하려면 예저 프로바이더가 필요합니다. 프로바이더는 테러포엄 코드를 각 클라우드의 API 호출로 변환해주는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프로바이더가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개발자들은 각 클라우드 플랫폼의 웹 콘솔에 직접 접속해서 수십 번의 클릭을 해야 했습니다. 같은 환경을 다시 만들려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고, 보안 그룹 설정을 빼먹거나 리전을 잘못 선택하는 실수가 빈번했습니다.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면 선언적 방식으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고 역등성이 보장됩니다.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코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기트로 버전 관리하고 코드 리뷰도 할 수 있습니다. AWS 프로바이더 기본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테러포엄 블록에서 Required Providers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 프로젝트에 AWS 프로바이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스는 해셔코어프 AWS로 공식 AWS 프로바이더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버전에서 물결표 5.0은 5점대 버전만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아래 프로바이더 AWS 블록에서는 리전을 apnorsyst-2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생성되는 모든 AWS 리소스는 기본적으로 서울 리전에 만들어집니다. 버전 제약 조건은 프로젝트 안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결표 5.0은 5.0 이상, 6.0 미만을 의미합니다. 마이너 업데이트는 허용하되 메이저 변경은 막는 것이죠. 등호를 사용하면 정확한 버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러포엄 이니트를 실행하면 테러포엄 HCL 파일이 자동 생성되어 팀원 모두가 동일한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버전을 고정하고 개발 환경에서 먼저 새 버전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테러포엄에는 수천 개의 프로바이더가 존재합니다. 공식 프로바이더로는 해시코어프가 직접 관리하는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파트너 프로바이더는 해당 벤더가 관리하며 망고DB, 데이터도그, 쿠버네티즈 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바이더는 오픈소스 기여자들이 만든 것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테러포엄 레지스트리에서 필요한 프로바이더를 검색하고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소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리소스는 테러포엄에서 관리하는 실제 인프라 구성 요소입니다. EC2 인스턴스, S3 버킷, VPC, 보안 그룹 등이 모두 리소스입니다. 리소스 블록은 리소어스 키워드로 시작하고 리소스 타입과 로컬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AWS 인스턴스는 EC2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리소스 타입이고 옆 서버는 이 리소스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블록 내부에 해당 리소스의 속성을 정의합니다.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리소스 블록입니다. 리소어스 AWS 인스턴스 옆 서버로 선언하고 중괄호 안에 속성을 정의합니다. 아미는 에머전 머신 이미지의 약자로 인스턴스가 사용할 운영체제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T2 마이크로로 프리티어에서 사용 가능한 작은 인스턴스입니다. 태그즈 블록에서 네임과 인바이런먼트 태그를 붙여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실무에서 태그는 필수입니다. 비용 추적과 리소스 관리에 꼭 필요합니다. EC2 인스턴스 생성에서 아미와 인스턴스 타입은 필수 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 없이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태그즈, 키네임, VPC 시큐리티 그룹 데스 등은 선택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태그를 꼭 붙여야 합니다.
태그가 없으면 수백 개의 리소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찾기 어렵고 비용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키네임은 SSH 접속을 위한 키페어를 지정하고 VPC 설정은 네트워크 격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테러포엄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리소스 속성 참조입니다. 한 리소스의 속성을 다른 리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를 만들면 AWS가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이 아이디를 일레스틱 IP나 보안 그룹에서 참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조 형식은 리소스 타입.이름 속성입니다. AWS 인스턴스, 옆 아이디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참조하면 테러포엄이 자동으로 리소스 간 유존 관계를 파악합니다. 실제 속성 참조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AWS 인스턴스 옆이라는 EC2 인스턴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AWS EP 옆 IP에서 일레스틱 IP를 생성하는데 인스턴스 속성에 AWS 인스턴스 옆 아이디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EC2 인스턴스의 아이디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일레스틱 IP가 어떤 인스턴스에 연결될지 지정하는 것이죠. 마지막 아웃푸트 블록에서는 생성된 공개 IP 주소를 출력합니다. 이 예제에서 테러포엄은 자동으로 EC2가 먼저 생성되어야 함을 인식합니다. 암시적 유존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테러포엄은 코드를 분석해 리소스 간 참조 관계를 파악합니다. 방금 본 예제에서 EIP가 EC2의 아이디를 참조하면 테러포엄은 EC2가 먼저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것이 암시적 유존성입니다.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순서를 지정하지 않아도 테러포엄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테러포엄 플랜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 유존성 그래프를 기반으로 생성 순서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시적 유존성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암시적 유존성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고 가정합시다. 앱 서버 코드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을 직접 참조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유존성은 테러포엄이 자동으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때 명시적 유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디펜즈 존이라는 메타 인자를 통해 이런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펜즈 존 사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WS DB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로 RDS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MySQL 엔진과 DB, T3, 마이크로 인스턴스 타입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 AWS 인스턴스 F서버에서 앱서버를 정의해야 하는데 디펜즈 존 속성의 대괄호로 AWS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러포엄은 반드시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생성된 후에 앱서버를 시작합니다. 디펜즈 존은 리스트 형태이므로 여러 리소스에 유존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포엄 그래프 명령어로 유존성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DOT 형식의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그래프비즈 도구를 사용하면 이것을 PNG나 SVG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프라에서는 수십 개의 리소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리소스가 어떤 순서로 생성되는지 디버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멀티 프로바이더 구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하나의 테러포엄 프로젝트에서 여러 프로바이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AWS라도 여러 리전을 관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한국에는 서울 리전에, 미국에는 버지니아 리전의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또한 멀티 클라우드 전략으로 AWS와 GCP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일리어스를 사용하면 같은 프로바이더를 여러 개 정의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멀티 리전 설정 코드입니다. 첫 번째 프로바이더 AWS 블록에서 리전을 AP노어시스트-2로 에일리어스를 솔로 지정합니다. 두 번째 블록에서는 리전을 어시스트-1로 에일리어스를 버지니어로 지정합니다. 이제 두 개의 AWS 프로바이더가 준비되었습니다. 리소스에서 프로바이더 속성을 통해 어떤 프로바이더를 사용할지 지정합니다. AWS 솔은 서울 리전에, AWS 버지니어는 버지니아 리전의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단일 코드베이스에서 전 세계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파일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하나의 큰 파일에 모든 것을 넣으면 코드가 복잡해지고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프로바이더즈, TF에는 프로바이더 설정만, 베리어벨즈 TF에는 변수 정의만, 메인, TF에는 리소스 정의만 넣습니다. 아웃스포츠,
TF에는 출력 값을, 테러포엄, T바어즈에는 실제 변수 값을 저장합니다. 테러포엄은 같은 디렉토리의 모든 TF 파일을 자동으로 읽어드리므로 파일을 나눠도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구조를 보면 최상위에 테러포엄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 그 안에 각 파일들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즈 TF, 베리어벨즈 TF, 메인 TF, 아웃스포츠 TF가 기본 구성입니다. 마줄즈 폴더에는 재사용 가능한 모듈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VPC 모듈, ECE 모듈을 만들어두면 여러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바이런먼트 폴더에는 데브, 스테이징, 프라드 같은 환경별 설정을 분리합니다. 이런 구조를 따르면 팀원 모두가 코드를 쉽게 이해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프로바이더는 테러포엄의 손과 발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과 소통하는 플러그인으로 프로바이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는 실제 인프라 구성 요소입니다. ECE, S3, VPC 등이 모두 리소스이고 리소어스 블록으로 정의합니다. 속성 참조로 리소스를 서로 연결하면 암시적 유존성이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시적 유존성으로 충분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디펜즈 존으로 명시적 유존성을 설정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러포엄 프로바이더와 리소스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프로바이더 설정 방법, 리소스 정의, 속성 참조, 유존성 관리, 멀티 프로바이더 구성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변수와 모듈을 공부하시면 더 강력한 테러포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데바프스 콘텐츠는 코드덱에서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